구독자님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왜 지금 당장 가상자산과 XRP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방점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죠. 최근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돌파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무자비하게 빨아들였다는 점인데요. 소름 돋는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 4.5%라는 숫자에 엄청난 압박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중동을 공습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긴장감 속에서 밤을 지새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밤 기습적으로 아주 편리하고도 교묘한 명분을 내세우며 공습을 전격 연기하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핵심 국가들이 찾아와 이틀에서 사흘만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에 엄청나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굳이 지금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이건 국채 금리 폭등을 막기 위한 아주 완벽한 명분 쌓기용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시장의 폭락을 막기 위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하락세를 타던 비트코인은 77,000달러 선을 회복했고 XRP 역시 1달러 38센트 부근에서 아주 견고하게 버텨내며 하방 경직성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2번, 3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정부와 권력자들은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어떻게든 상승의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지금의 횡보장 속에서 지쳐가고 있고 심지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모든 성공적인 투자자가 거쳐가는 본질적인 4가지 심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희의 단계로 모든 것이 폭등할 때 자신이 천재라고 착각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하지만 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두 번째 단계인 의심의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겪고 있는 답답한 횡보장인데요. 내가 왜 이 자산을 샀을까 질문하며 모든 논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티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세 번째 단계인 항복의 구간에서 가장 최악의 바닥 가격에 자산을 던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소름 돋는 부분은 개인들이 항복하고 떠난 직후에 시장은 무섭게 회복하기 시작하며 마지막 단계인 뼈저린 후회만 남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변동성도 죽어있고 지루하게 흘러가니까 주식시장에 비해 매력이 없다고 투덜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본질은 지루함이 극에 달했을 때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 구간으로 순식간에 진입한다는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왜 XRP를 보유하고 있고 왜 이 시장에 들어왔는지 본질적인 가치를 데이터로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은 항복할 때가 아니라 수량을 모아가야 하는 최고의 적기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소름 돋게 지켜봐야 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XRP를 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움직임인데요. 최근 한국 증시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과열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부분은 한국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기호가 완전히 미쳐버린 수준이라는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잠시 주춤한 사이 한국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신용융자,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금액을 무려 243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치 기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25년 시작 이후 신용장호가 무려 140%나 폭증했고 올해 초와 비교해도 32%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2020년 금융위기 당시 신용투자 규모가 55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 한국인들의 투자 레버리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 직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한국인들의 주머니에는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된 거대한 유동성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XRP가 엄청난 폭등을 기록했을 때 그 막대한 자금줄과 가격 상승의 드라이브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한국의 자금력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엄청난 레버리지 자금들이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에 쏠려 있지만 이 과열된 주식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거대한 머니 무브의 다음 목적지는 다시 가상자산과 XRP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이 지루함에 지쳐 자산을 던지고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릴 때 시장의 진짜 주인인 거대 기관들은 뒤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을까요? 유명 분석가 톰 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이더리움이 2200달러 아래로 떨어지자마자 거대 기관 중 하나인 비트마인이 무려 77,672개의 이더리움을 흔적도 없이 싹쓸이 매수했습니다. 이로써 비트마인의 총 보유량은 528만 개에 달하며 전체 유통 공급량의 4.7%를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최종 목표인 5% 공급량 확보를 위해 매서운 속도로 평단가를 낮추며 줍줍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수천억 원어치를 기계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이 거대 고래들도 결국 지난 최고점 부근에서 시장의 광기에 속아 비싸게 자산을 매입했던 인간적인 실수를 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그들과 개인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기관들은 시장이 죽어갈 때 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비용 평균화 전략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평단가를 낮추며 다가올 다음 상승장을 조용히 준비한다는 점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시장의 가장 영리한 돈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축제를 벌이며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루하다고 투덜 때는 지금 이 순간이 고래들에게는 신이 주신 최고의 바인 기회라는 사실을 2번, 3번 돌려보시며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가상자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클래러티 법안, 즉 명확성 법안의 진행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파헤쳐 봐야 합니다. 최근 이 법안이 미 상원은행위원회를 드디어 통과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대형 가상자산 수석 연구원인 데이비드 러반트 역시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공식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름 돋는 부분은 이 법안이 최종 서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정치적 지뢰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텍스트가 상원 농림위원회의 평행 법안과 완벽하게 병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며 타협안이 도출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반대 세력들이 독소 조항을 들고 끊임없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법안이 통과 직전 단계까지 온 것은 맞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해결해야 할 방정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왜 중요할까요? 역사상 최초로 법적 규제의 모호성을 완전히 세척해 주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는 순간 전 세계 은행과 대형 기관들의 자금이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에 유입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명확성 법안이 두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상원 본회의장 바닥에 올라온다고 해도 진짜 통곡의 벽은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 상원의 독특한 제도인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60표의 장벽인데요. 현재 트럼프의 공화당이 보유한 상원 의석수는 53석에 불과합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공화당 의원 전원이 단 한 명의 이탈 없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도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최소한 7명의 배신자, 즉 교차 투표 의원이 반드시 나와줘야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상자산 시장이 은행위원회 통과라는 초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왜 박스권에 갇혀서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의 거대 자금들은 이 60표의 수학적 계산이 확실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상반기에 거대한 베팅을 하지 않고 눈치 보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과거 지니어스 법안, 역시 첫 번째 시도에서 엄청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이 의회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던 아픈 기억을 시장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친가상자산 성향을 가진 의원 7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들의 입을 예리하게 주시해야 합니다.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는 더러운 정치권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통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이해상충 방지 조항을 법안에 집어넣으라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친기업 성향의 백악관은 이 조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정치적 싸움이 파국으로 치달아 합의가 무산되면 민주당 교차 투표 7표의 수학적 공식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어 버립니다. 더 소름 돋는 부분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전통 월가 은행연합의 방해 공작인데요. 전통 은행 세력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디파이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세이프 하버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라고 상원 의원들을 배후에서 강력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수익 규제를 더욱 촘촘하게 묶어버려서 가상자산 금융이 전통 은행 금융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송곳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은행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일반 상원 의원들을 집중 공략하며 새로운 압박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기득권 은행 세력들은 가상자산이 합법화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명확성 법안이 올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8월이라는 절대적인 마감 시한, 즉 데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만약 미국 상원이 8월 의회 휴회기 전까지 본회의 표결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이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다면 시장에는 대재앙에 가까운 정체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이 지나면 미국 정치권은 본격적인 의회 중간선거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인데요. 모든 의원들이 자신의 표밭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구로 내려가기 때문에 가상자산 법안 같은 복잡한 정책은 전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번 8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다음 법안 통과의 창문은 2030년 또는 그 이후로 영원히 밀려날 수 있다는 소름 돋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 고래들과 정책 위반자들은 8월 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물밑에서 피를 말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올해 여름은 XRP와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향후 5년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뜨겁고도 치열한 정치적 분수령이 될 것이며 이 압박감이 시장의 변동성을 극도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8월 전에 법안이 기적적으로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멋지게 최종 서명을 마친다고 해도 진짜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실제 법적 효력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무려 360일이라는 거대한 유예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밥그릇 싸움을 멈추고 가상자산 산업에 적용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칙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수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진짜 최종 컴플라이언스 마감 시한들은 결국 2027년이나 2028년이 되어서야 시장에 완전히 안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규제의 명확성이라는 거대한 제도적 축복은 단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거대한 장기 레이스라는 뜻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법안 통과 뉴스 한 방에 가격이 곧바로 10배, 100배 폭등하기를 기대하지만 진짜 거대 자본들은 이 철저한 법적 타임라인을 계산하면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구간마다 수조 원의 자금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임라인을 알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지금 시장의 모습은 마치 뚜껑이 굳게 닫힌 차에 내부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압력밥솥과 완전히 똑같은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지루하게 옆으로 기어가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닥에서 엄청난 호재의 마그마가 끊임없이 끓어오르며 축적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의 중동 리스크, 통제 기관들의 소리 없는 수백만 개 단위의 매집 한국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대기 유동성, 그리고 의회 내부에서 명확성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까지 이 모든 데이터들이 상방을 향한 압력을 극도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이런 압력 장세의 끝에는 언제나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등의 촉매제 하나가 튀어나오며 봉인이 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촉매제는 민주당 의원 유범명의 정역 찬성 선언이 될 수도 있고 대형 은행의 가상자산 수용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지금의 지루함에 속아 자산을 던지는 행위는 폭발 직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스스로 죽이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죠. 시장의 압력이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그 과실을 온전히 가져갈 주인공은 오직 이 압력을 견뎌낸 자들 뿐입니다. 결국 투자의 성패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데이터를 먼저 읽어내고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확신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법입니다. 지루한 횡보장 속에서 누군가는 불평만 늘어놓으며 시장을 떠나지만 우리 현명한 구독자님들은 오늘 저와 함께 분석한 이 명확한 데이터와 정치적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이미 꿰뚫어 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관들이 왜 평단가를 낮추며 매집을 멈추지 않는지, 권력자들이 왜 시장을 살리기 위해 명분을 조작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쓸모있는 경제학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응원이 다음 심층 분석 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종소리 설정까지 해두시면 시장의 급격한 대전환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부의 길로 직행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소름 돋는 데이터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의 선점을 응원합니다.